제가 한참은 제가 사랑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게 뭐지? 그걸 몰라서 성경에도 다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한 1년을 그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화두를 갖고 막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약간 정리됐다고 해야 되나? 저는 사랑은 뭐 가족도 사랑하고 동료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관심 두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근원적인 사랑은 저희 아버지이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이었지 이렇게 친밀하고 이런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봄마다 그리워서 그게 한참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그 어떤 상실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기억에 남고 그분의 삶이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딱 떠오른 게 슬픔보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드셨는데 편하게 잘 가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상하게 그 어머니에 대한 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좀 책임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저한테는 언제나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어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왜 아버지는 그리운데 어머니는 그리움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떨어지고 싶은 어떤 그러니까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이제 갖게 된 게 재작년에 팔순을 한 해 남기고 저희가 어머니의 그 인생을 듣고 여동생이 인터뷰해서 그것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어떤 화해의 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냥 저에게 엄마와의 화해의 순간. 엄마가 잘못한 것도 없고 고생만 하셨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서는 그 아버지만큼 그립지 않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을 맞이했었고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떠오르네요. 보편적으로 평안한 곳은 제가 좋아하는 공간은 이렇게 나무 밑이에요. 제가 키가 작기도 하지만 나무 밑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그 나뭇잎 사이로 하늘이 비춰지는 햇살이 비치는 그 공간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뭐를 좋아하나 했더니 좀 자연의 소리 말고 좀 소음이 없는 자연의 소리만 있는 곳 이런 것이 평안한 공간이에요. 어릴 때부터 좋아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또 저기 아버지와 연결되네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앞에 이렇게 그 화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백일홍, 사루비아 이런 것을 분꽃 이런 것을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그 꽃을 보면 항상 아버지 생각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혼자서 좀 멍 때리고 있거나 조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공간이 필요해요. 나무도 좋고 뭐 그럴 때는 어디든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면 괜찮죠. 그래서 산책을 하거나 걷거나 이러면 그게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어떤 삶에 생각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주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게 이제 2011년 3월 11일인가 그런데요. 그때 한국 DMZ 생명평화동산 인제에 있는 거기서 평화활동가 대회를 하고 있었어요. TV에서 정말 그 현실감 없는 영화 같은 장면이 이렇게 막 나와서 저희가 다 놀랐는데요. 그때 그 쓰나미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때 이렇게 쓰나미가 치고 오는 그 장면이 이렇게 방송이 됐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원전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삶을 위협하느냐라는 그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사실은 뭐 핵 발전소라든지 핵무기라든지 이런 것, 비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토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단순히 원전뿐 아니라 기후 변화, 자연 재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태, 기후 위기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내 삶에, 그리고 우리 후세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어떤 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였어요. 또 하나는 이제 정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예. 이 사건이 저에게는 그냥 가치관, 세계관을 되게 바꾸는 것이었나. 세계관까지는 좀 거창하고요. 제가 그러니까 원래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산다였거든요. 언제든지 죽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여기 너무 안전하지 않다,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 아들, 딸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사는 것에 대한 회의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들었고, 너무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뭐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불안의 연속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평화 활동이라는 게 뭐 뭘 거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떤지를 지금 이렇게 질문하셨듯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지금 어떤지를 얘기할 수 있고, 또 그걸 얘기하면 놀랍게도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드는 거,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앞으로 해나갈 평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 뭐 세월호 가족이라든지 12.9 참사 유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최근에는 이제 해고 노동자들 연대하는 기도회 이런 데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참여해 보면 오히려 연대하러 간 제가 더 힘을 받고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다정한 눈빛으로 이렇게 손잡아주고 그냥 같이 있는 거. 네. 그거는 치유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사회적 대화,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라고 세팅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사회적 대화가 아니래도 대화 모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그 피해자 가해자 대화 모임 이것도 하거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 가해가 있을 때 그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가해를 한 사람도 피해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그것을 직접 듣게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대화 모임을 하면 되게 정말 마술과 같이 대화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치유이기도 하고 화해이기도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